우리 은하의 모습은 1940년대 전파천문학이 발전하고 나서야 4개의 팔을 가진 나선 은하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그 중심에 막대가 있다는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400년이 넘게 걸렸으나 우리 우주의 시간으로는 찰나의 시간으로 지금부터는 그 찰나의 기록인 우리 은하에 대한 관측의 역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인력체의 실체를 어떻게 알아내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관측자들. 우리 인류는 우리 우주에서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은 찾기가 쉬운데요. 그 모습은 밤하늘을 동서로 길게 빛나는 띠를 형성하며 놓여있는 밤하늘의 가장 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의 모습은 1610년 자신이 제작한 망원경으로 이를 관측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빛나는 각각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1750년에 영국의 토머스 라이트는 우리 은하는 많은 항성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의 내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8년이 되자 허셜은 별들의 수를 관측하여 우리 은하는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이 많아지며 우리 태양계의 위치도 그 중심부 부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은하 외부에도 많은 은하가 있는 것을 관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1920년에 네덜란드의 야코비스 카프테인은 우리 은하를 더 정교하게 관찰하여 우리 은하의 크기가 직경 약 15킬로파섹, 즉 48,900광년이라는 것을 최초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산한 이 크기는 현재의 측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우리 은하는 그 크기로 인해 인류가 우리 은하의 바깥에서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은하를 외부에서 관찰할 방법은 없으며 그 전체 모습을 실제로 촬영한 사진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구조는 지속적인 관측으로 조금씩 밝혀지게 되었지만 반대로 그 중심은 두꺼운 먼지층으로 인해 가시광선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관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역설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은하를 관측하는 것이 멀리 있는 외부 은하를 관측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궁수자리 A. 드디어 1966년 8월에 에릭 베클린 박사는 군용 적외선 탐지기를 망원경에 부착하여 처음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대한 연구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천체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아주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여 우리 은하의 중심에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가진 무엇인가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언가를 공전하는 별들의 속도가 초당 수천 킬로미터에서 심지어는 빛의 속도에 이르는 것도 확인하여 그것이 최소한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 되는 거대한 천체가 가진 중력의 힘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체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곳은 지름이 약 6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지름이 약 132만 2천 킬로미터인 우리 태양은 겨우 40세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아무것도 관측이 되지 않는 그 좁은 공간의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엄청난 질량이 존재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던 과학자들은 그 답으로 이곳에 있는 천체가 아인슈타인이 그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존재를 예측한 블랙홀일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방정식의 해를 풀이한 슈바르츠 실트의 해가 나타내는 즉 블랙홀이 되는 크기를 계산해보면 우리 태양도 그 크기가 3km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어 우리 은하의 중심인 6천만 킬로미터의 구에는 우리 태양이 최대 2천만 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무언가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압축되어 있다면 그것은 블랙홀 이외의 다른 천체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784년 과학자 존 미첼이 중력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검은 별의 존재를 예측한 후 그것은 200년도 더 지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그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2020년에는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것을 증명한 천문학자 라인하르트 겐젤과 안드레아 게즈가 그 공로로 119회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밝은 전파원인 궁수자리 A에 있는 궁수자리 A별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의 시작. 인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사진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간의 기술 개발은 이론적 측면에서 광자 궤도 연구와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인 궁수자리 A의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미징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파 관측의 기술적 발전은 궁수자리 A와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전파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주는 워낙 거대해서 어떤 영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에 맞는 엄청난 크기의 망원경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세계 각지의 최첨단 전파 망원경으로 하나의 천체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관측해 그 분해능을 높이는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기술, 즉 지구상의 대형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동해 관측하는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여러 대의 전파 망원경으로 동시에 같은 천체를 관측하여 전파 망원경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구경을 가진 거대한 가상의 망원경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그들 간의 간격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파 신호를 더 증폭할 수 있고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하여 지구 크기의 단일 전파 망원경처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는 2001년 셰퍼드 돌먼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장기간의 이론 및 기술 개발 후에 이를 바탕으로 8년 후인 2009년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와 남미 등에서 모인 전 세계의 과학자 300여 명의 협력과 미국, 스페인, 칠레, 남극 등 전 세계 6개 대륙의 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동시에 블랙홀을 관측하여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EHT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관측할 수 없는 그곳을 어떻게 알고 관측하였을까요? 네 번째, 블랙홀의 그림자. 우리가 영상이나 책에서 봤던 블랙홀의 이미지는 모두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상에 불과하였습니다. 블랙홀은 빛조차 흡수해버려 직접 관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블랙홀 자체는 한 점으로 거대한 질량이 모두 붕괴되어 질량에 상관없이 모든 블랙홀의 크기는 0으로, 과학자들은 크기가 없는 블랙홀 자체의 크기 말고 다른 기준을 이용하여 블랙홀을 찾고 각각의 크기를 구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이 블랙홀이 가진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로부터 특정 거리에 존재하는 일종의 경계선처럼 보이는 구역으로 블랙홀의 안과 밖을 나누는 띠로 형성된 구역이었는데요. 그곳은 너무나 중력이 강해 빛의 속도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블랙홀의 중심 구역과 그 주변 중력이 약해지고 빛의 속도로 탈출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이 두 곳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EHT 프로젝트의 EHT는 이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나타내었으며, 목표는 실제 블랙홀이 아닌 주변에 발생하는 사건의 지평선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지평선의 한쪽 면은 대부분 블랙홀의 무시무시한 중력에 의해 끌려간 물질들이 강한 중력의 힘만큼이나 아주 빠른 속도로 블랙홀을 회전하며 서로 부딪혀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여 아주 뜨겁게 달궈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블랙홀의 주위에서 빠르게 회전하며 밝게 빛나는 강착 원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착 원반의 모양도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 구부러져 보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그 모습은 마치 중심의 검은 구멍을 둥글게 빛의 고리로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블랙홀 주변의 광자 고리라고 부르며, 이 HT 관측 프로젝트의 목표도
이 광자고리를 촬영하여 블랙홀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블랙홀의 광자고리는 지구에서 관측 시 너무 작게 보여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을 들여다보려면 아주 거대한 망원경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HT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류 기술로는 아직 블랙홀의 본체는 절대 찍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 8개의 망원경. 이 HT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파 망원경으로 첫 번째 전파 망원경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해발 5,000m 높이의 차지난토르 고원에 있으며 66개의 전파 망원경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천문 망원경과 해발 5,064m의 야노대 차지난토르 천문대에 위치한 패스파인더 실험인 아펙스 망원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란드 망원경으로 그린란드 빙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해발 3,210m인 툴레 공군 기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브 밀리미터 망원경 SMT로 미국 애리조나주 그레이 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건물의 지붕이 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망원경은 스페인의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위치한 30m 크기의 IRAM 전파 망원경으로 광대한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으며 2017년 이 HT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럽 유일의 관측소였습니다. 다섯 번째 망원경은 해발 4,092m의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천문대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 JCMT로 적외선에서 마이크로파까지 관측할 수 있는 15m 크기의 단일 접시 망원경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전파 망원경은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산인 피코데 오리사에 위치하며 일곱 번째는 남극 망원경 SPT로 남극 대륙의 아문센 스콘 남극 기지에 위치하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측정하는 것이 설계 목표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SMA는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 위치한 세 개의 천문대를 간섭계로 사용하는 직경 6m 크기의 전파 망원경 8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6번째, 관측된 실체. 그렇게 해서 이 HT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과 5,500만 광년 거리의 천여자리 거대 은하 M87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하였는데요. 2019년에 가까이 있는 우리 은하보다 먼저 M87이라는 거대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작고 두꺼운 먼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하며 사건의 지평선은 직경이 400억 킬로미터로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약 1,500배나 더 크지만 거리는 거의 2,000배나 더 멀리 있어서 두 블랙홀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500배 차이의 질량에도 두 블랙홀이 비슷한 모양인 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 중력은 시간과 공간이 얽힌 시공간의 왜곡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